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시간을 좀 내서 그동안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강습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10시 반쯤 됐고, 여기 심천체육관이라고 하는 심천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공설운동장 같은 데예요. 잠실체육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체육관 단지가 있어서 여기 나름 사람도 별로 없고 공터도 넓고 해서 나왔는데, 새들하고 저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제가 최대한 크게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소음들이 주변에 많아서 심천이 지금 도시 전체를 공사 중이라 어디 가나 이런 소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강습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제가 그동안에 보드를 타면서 그나마 주워 들은 얘기들, 제가 조금 아는 얘기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게. 보드의 기본기, 그러니까 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푸시오프나 풋브레이크나 원풋 라이딩,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많이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드가 있어야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웨이에서 제작을 해준 엑스그라 국민보드 방그라와 엑스웨이 플렉스의 구동계가 이식이 된, 엑스웨이 측에서 특별히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댄싱보드 왜 안 만드냐고 그랬더니 만들어준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잘 타고 있어요. 허브 모터가 달려 있고요. ESC나 배터리나 기타 트럭이나 이런 건 다 엑스웨이 플렉스의 구동계가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트리스 트럭이 이게 시제품이 아니에요. 이거 프로토타입인 것 같은데 엑스웨이 로고가 안 붙어 있죠. 아무튼 잘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스웨이 감사드리고요. 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초보 처음 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꽤 타시던 분들도 가능하면 이 T2는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드를 처음 개봉했을 때, 이때는 T2를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T2로 자기가 가장 맞는 이 킹핀의 조임도, 이 부싱의 딱딱 말랑말랑함을 이 킹핀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조이고 푸실 때 너무 많이 한 번에 돌려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이고 풀 때 한 반 바퀴 정도, 완전히 한 바퀴 안 돌리고 반 바퀴 정도만 돌려주고 한번 타보고 또 반 바퀴 해보고 타보고,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밸런스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트럭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다조이라고 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다조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트럭의 킹핀이 앞트럭의 킹핀보다는 좀 더 조여져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회전하거나 이럴 때 안정감성 면에서 그렇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T2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타시기 전에 보호장구,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그 다음에 니 패드라든가, 사실은 엘보 패드나 리스트 가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예,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일단 보드를 안 타시고 둘 때는 제발, 이거는 족동보드나 전동보드나 마찬가지인데요, 제발 이렇게 두시거나 벽에 기대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동호회를 나가나 어딜 가나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쉬는 동안에 보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지니까 안 굴러가니까 괜찮잖아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안 꺼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러가 작동돼서 보드가 날아가는 수가 있고요. 적동보드는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그냥 바닥에 내깔려 놓으면 지나가는 행인들, 요즘에 핸드폰 보고 많이 다니죠. 앞에 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다니시다가 그냥 보드 밟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드는 로켓 돼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 깔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보드가 깨지는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발 라이딩 안 하고 쉬실 때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시거나, 마운틴 보드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우니까 힘들겠지만 족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롱보드 계열의 스트리트 버전의 전동보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뭐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좀 우리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원품 라이딩입니다. 원품 라이딩이 뭐냐 하면, 자, 푸시오프라는 걸 하죠. 푸시오프라는 걸 하는데, 제가 잠깐 카메라 앵글을 바꿔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발이 앞발인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오른발이 앞발, 저 같은 경우는 굽기라고 부르고, 왼발이 앞발인 경우에는 레귤러로 해서 레귤러 스탠스라고 부릅니다. 굽기 스탠스인 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푸시오프가 전동보드에서 왜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오프를 할 줄 알게 되면 비상시에 특히 이 뒤에 그 허브 모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배터리가 없을 때 푸시오프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동보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그냥 보드 위에 올라서서 리모트만으로 파워만으로 가는 거랑 어느 정도 푸시오프를 해서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모터가 가동되는 거랑 제가 알기로는 모터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요. 그래서 푸시오프를 하실 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푸시오프를 진행을 하고 탄력이 받은 상태에서 모터로 구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오프를 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풋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비상시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스트릿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릿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풋브레이크로 비상시에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푸시오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푸시오프를 이렇게 하세요. 많이 스케이트보드 탄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장해서 하긴 했는데, 보드를 좀 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간지가 안 나고 이 문제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되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효율이 안 납니다. 제대로 된 푸시오프는, 제가 지금 몸이 안 풀려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다리를 많이 들어서 깊게 차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푸시오프예요. 그리고 몸의 어떤 그 앞뒤 기울기와 앞발에 있는 중심축을 이용해서 보드를 조금씩 밀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드 발이 하나 올렸습니다. 푸시오프 할 때는 당연히 발의 위치는 이 정도, 너무 앞일 필요도 없고 너무 뒤일 필요도 없고 중간 정도에서 앞 정도면 돼요. 보드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푸시오프를 할 때 푸시오프를 하는 뒷발, 이 발을 어디서 차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는 보이시겠지만 앞발, 올라가 있는 앞발과 앞발의 뒤꿈치보다 약간 뒤면은 돼요. 너무 뒤로 차도 안 되고, 너무 뒤로 차면은 바퀴에 다리가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밖으로 찬다거나 너무 안으로 차도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너무 안으로 차도 보드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몸의 모든 중심을 앞발에 놓은 상태로 뒷발을 앞발의 약간 뒷부분부터 차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에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발이 여기쯤 있습니다. 가운데에 평행을 유지하죠, 보드랑. 자, 뒷발의 위치는 차는 게 어디? 요 앞발의 뒤꿈치보다 더 뒤에서 차야 돼요. 뒤쪽을 때려야 돼요, 땅을. 때릴 때 어디로? 가능하면 앞코로만. 발 전체로 이렇게, 아니면 심지어 뒤꿈치부터 떨어지면서 푸시오프를 하신 분들인데, 그거 다 잘못된 거고요. 최대한 무릎을 굽히면서 차는 발의 앞꿈치 부분이 위주로 땅에 먼저 떨어지게 앞발의 뒤쪽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붙이고요. 무릎 붙여주고 모든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다 중심이 있고 전방 향하고 허리는 약간 굽혀주고 엉덩이 빼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힘이 없을 때 힘이 쭉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뭐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고 나가는데 자, 찰 때 중심은 항상 보드의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다리를 들어줄 때 최대한 높이 올려줬다가 내릴 때 여기를 찍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올려줬다가 내리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스케이트 타듯이 아이스 스케이트 타듯이 쭉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물리학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길어지기 때문에 이 앞발이 지탱하고 있는 보드도 약간씩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뒷발을 밀어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추진력을 더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 않고 가끔씩 깊게 차주는 게 체력적으로 더 세이브가 되고요. 덜 힘들고 보기도 좋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자리에 서서 제가 이제 안 되는데 내려와서 해볼게요. 앞발에 놓고 이 정도 올린 다음에 내려주는 거예요. 마치 스케이트 타듯이. 이쪽 팔이 왜 같이 올라가지? 아니지. 자, 올렸다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푸시오프예요. 심지어 심할 때는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셀폰이 핸드폰이 있어서 잘 안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 뒤를 찍어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들어주지는 못하고 짧게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푸시오프를 할 때 발을 완전히 높이 들어줬을 때 한 발만 보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발로 지탱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제대로 된 푸시오프를 발을 높이 번쩍 들면서 깊게 밀어주는 푸시오프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 발만으로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원투 라이딩이에요. 이 원투 라이딩을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제가 스케이트보드 처음 배울 때는 제가 미국에 살았지만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도 IT 회사라 스케이터가 별로 없었고 동네에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와, 푸시오프로 혼자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양은 그러니까 대충 자세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풋 라이딩의 비밀이었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혼자 알아낸 건데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많은 분들이 더 아셨으면 해서 고생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원풋 라이딩을 어떻게 하냐. 한 발을 자기 그 앞발이 되겠죠. 앞발을 보드 위에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뒷발로는 푸시오프를 해보는 거예요. 3번만. 하지만 아직 원풋 라이딩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푸시오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하세요. 자, 제가 360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풋 라이딩을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한 발을 일단 당연히 원풋이니까 자기의 오른발을 보드 위에 올려놓고요. 이때는 보드의 한 이 정도 부분, 뭐 보드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앞이거나 너무 가운데일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해주시고 당연히 보드와 평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뒷발을 차는 겁니다. 자, 이때 푸시오프가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드를 추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3번을 찰 겁니다. 하나, 둘, 셋 찼어요. 그리고 한 발로만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벨트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다른 드라이브 시스템이면 이게 잘 안 되겠지만 허브 모터나 다이렉트 모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3번 하고 한 발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팔을 쓰셔도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또 3번, 한 번, 두 번, 3번,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발로 중심을 잡을 때까지. 만약에 보드가 한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 보드의 가운데 없는 거예요. 보호를 잡을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시선도 영향을 주고 똑바로 정면을 보고 지금 보시다시피 무릎은 굽힌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60 카메라로 잘 녹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 발을 올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차고 가는 거예요. 중심 잡으면서 가능한 넓은 공터에서 안전장구 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모든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 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렇죠? 아마 이쪽 허벅지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이거 웬만큼 뭐 하체 운동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거를 항상 보드를 처음 가리키는 분들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 단계에서 포기하고 보드는 정말 재미없어 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가지고 보드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 제가 거기에 제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원풋 라이딩이 필요한지는 제가 요 다음번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풋 라이딩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푸시오프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인데, 한 발로 보드 위에 설 수 있는,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완전히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시선 항상 앞을 보시고요. 땅 보지 마시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왜 푸시오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풋브레이크까지 할 수 있냐 하면, 자, 풋브레이크는 보드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정지해야 될 것 같으면 앞발을 틀어주면서 뒷발을 땅에 서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앞발을 속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보드가 진행하고 있는데 보드 위에서 앞발을 틀어주고 이 발을 내리고 이 발로만 중심을 잡고 발을 땅에 안정적으로 댈 수 있는 이것까지 가려면 당연히 한 발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보드 위에서. 안 그러면 불안해서 풋브레이크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자, 갑니다. 서야겠어요. 발 틀죠. 배터리가 안 돼요. 막 리모트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안 서.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 돌리죠. 뒷발 내리죠. 땅에 댔죠. 대실 때 뒷발의 위치를 잘 보세요. 거의 바닥부터 답니다. 발 전체 앞부터 닿으면 안 돼요. 전체를 대면서 더 제동력을 주고 싶다 하면 더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 발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몸을 낮춰서 누르는 겁니다. 중심은 항상 여기에요. 이 발.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풋브레이크의 정석이에요. 뒷발의 위치 되게 중요한데, 바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드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앞발이 여기 있었다면 너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뒷발이 가서 넘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푸시오프 할 때랑 비슷하게 뒷발을 내려놓는 위치는 앞발의 발 뒤꿈치에서 약간 뒤.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대로 내리면 돼요. 정면 보면서 팔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앞발 중심축에 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360 동영상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으로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타는데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 원풋 라이딩과 풋브레이크를 같이 결합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갑니다. 중심 잡고 가요. 풋브레이크를 써서 서보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가죠. 중심 잡고 가다가 풋브레이크로 서봐요. 그러면 풋브레이크를 쓰는 연습과 원풋 라이딩을 같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원풋 라이딩이랑 달랐던 건 뭐냐면, 원풋 라이딩만 풋브레이크 없이 하면은 관성이 있어 계속 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지치는 게 쉬웠는데, 풋브레이크로 서버린 다음에 해버리면 속도가 줄었거나 완전히 쓴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푸시오프를 할 때 더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드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푸시오프를 해야 되는 실제 상황과 더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드가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푸시오프를 하니까.
덤으로 풋브레이크도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죠. 중심 잡으세요. 중심 잡다가 풋브레이크.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군대 얼차려 수준입니다. 이거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는 허벅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다 지쳤다 싶으면 그때 그냥 두 발로 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쳤어요. 아, 이거 나이 50세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벨트 드라이브나 어떤 다른 드라이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푸시오프가 안 되기 때문인데, 허브 모터나 아니면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면 충분히 한 번쯤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원톤 라이딩, 깊고 느리게 파워풀하게 하는 푸시업, 그 다음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풋브레이크, 이거 세 개는 가능하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라이드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기본 턴이나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뭐 스탠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방그라 이게 워낙에 50인치가 넘는 긴 보드이기 때문에 전동보드 치고는 좀 되게 긴 편인데, 일반 전동보드 40인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의 스탠스의 넓이, 이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보통 어깨 넓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좁게 타는 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아주 넓게 벌리진 않는데 이 정도 선입니다. 제가 키가 184인데 184 기준에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정도인데, 이게 왜 사람마다 정답이 없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전경각을 완전히 주고 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약간 덕으로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기본각 15도 0도로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편한 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를 뭐 누구가 뭐 이 각이 올래 저 각이 올래 이거 도저히 말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드 위에 올라가 보시고 본인이 가장 편한 각을 찾으세요. 각을 찾으면 그때 스탠스가 나옵니다. 스탠스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발을 이 정도 돌리면 편하구나. 근데 이 발을 돌리는 이유도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 구조상 보세요. 제가 다리를 돌리면, 앞으로 전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골반이 돌아가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체도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전경이 되면 될수록 골반이 돌아가고 상체로 돌아갑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네요. 자, 보세요. 초보가 골반이 거의 일자죠. 옆을 보고 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발이 전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골반이 돌아가고 상체가 돌아가고 앞으로 열고 타는 전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운힐을 할 때 이게 버릇이 돼갖고 어떤 때는 심지어 뒷발을 더 틀어놓고 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이게 앞 무릎으로 뒷발이 좁히니까. 이렇게 턴을 한 경우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전경을 타는 게 편한지 아니면 기본각이 편한지 덕이 편한지 타시면서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자기에 맞는 스탠스가 나와요. 나는 발이 이 정도 기울여 타니까 좀 더 좁게 타겠구나, 나는 넓게 타니까 이 정도가 좀 편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탠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게 스탠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 스탠스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신발은 제발 이런 플랫한 거, 반스샷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플랫한 신발을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풋브레이크 연습을 할 때도 당연히 신발이 바닥이 평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용 전용 신발들이 바닥이 평평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케이트 슈즈를 신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카빙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 베이직 턴, 베이직 카빙도 아니고 그냥 베이직 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원리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좀 공부해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자, 360으로 일단 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스피드 레벨 2고요 2단으로 엑스웨이 플렉스 방그라
보드를 풀스로틀이 아닌 상태로 탈게요.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에 시작은 푸시오프로 시작을 하고요. 발의 위치는 푸시오프 후에는 다시 돌려서 제자리에 놓죠. 스탠스는 이 정도 됩니다. 지금은. 자,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만 가지고, 기울기와 시선만 가지고 타시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무릎을 거의 완전히 핀 건 아니고 이 정도 굽혔어요. 살짝 그냥 힘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굽힌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정면으로 가고, 직진으로 가고 있죠. 왜? 아무 기울기가 없으니까. 정면을 보고 있어요. 거기 초구각이기 때문에 골반도 많이 안 돌아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기울기만 가지고 턴을 해볼게요. 조금 넓은 데로 나가서. 자, 무릎을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기울기만 가지고 타는 거예요. 시선을 잘 보세요. 시선. 가고 싶은 데를 보죠 지금. 프레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드에 프레스를, 무릎을 이용해서 업다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울기만 주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만 가지고 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프레스를 주게 되면 그게 이제 조금 더 턴을 깊게 만드는 건데, 기울기와 프레스를 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기울기 훈련을 완전히 하시면 그때 프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그래서 프레스가 들어가면 업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기울기로만 타겠습니다. 기울기 시선 가고 싶은 데 가장에서 처음에 보셔도 돼요. 굵은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용한 턴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업다운과 그 카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울기에 대한 턴을 완전히 익혔다. 기울기로만 하는 베이직 베이직 카빙, 그러니까 익혔다 하시면, 그러니까 자기의 스탠스를 찾았고 자기의 어느 정도 기울면 보드가, 내 몸을 어느 정도 기울여주고 시선 어느 정도 돌리면 보드가 얼마나 도는지에 대해서 감이 왔다. 여기까지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사실 이거를 다 극복을 하시면, 극복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재밌게 타셨으면 충분히 즐기셨으면 이제 그때부터 업다운을 하게 됩니다. 업다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만 가지고 턴을 하기에는 턴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만 가지고 턴을 할 때는 턴이 굉장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급하게 쇼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언덕 같은 데서 속도를 줄여야 될 경우, 솔직히 카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카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겁니다. 너무 빠를 때 카빙을 해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자기가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목적이 카빙인데,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간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오직 간지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턴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프레스를 양쪽 엣지에 각각 주어줘서 보드의 회전력을 더 증가시키는 게 카빙이에요. 그러려다 보니 기울기만으로는 더 줄 수 없는 이 프레스를 인위적으로 주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서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갑자기 확 주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더 무릎으로 체중을 한쪽 엣지에만 더 실어주는 겁니다. 토 사이드에 실어주고 힐 사이드에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만 너무 체중을 실어줘서 보드가 돌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쪽으로 보드를 돌리려고 하면 진행되는 관성의 원리 때문에 역엣지가 걸릴 수 있어요. 스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순간 보드를 중심 뉴트럴로 아무 엣지가 걸려있지 않고 프레스가 안 걸려있는 상태로 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업이에요. 그러면 다운으로 프레스를 줍니다. 옆에서 해볼게요. 다운으로 프레스를 주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반대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힐사이드로.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가 업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업이라는 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운으로 천천히 가다가 기울기랑 프레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시선도 세 개가 같이 가다가 일로 가야지, 살짝 업. 그러니까 천천히 깊게 다운, 살짝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이 업을 막 티나게 일부러 막 딱지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가 과장해서 보여드린 건데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타다 보면. 근데 아무튼 그만큼 다운과 업의 상관관계가 프레스를 주고 프레스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기울기 턴을 연습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업다운을 연습하실 때도 넓은 공터에 나가셔서 저속으로 긴 턴을 그리면서 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 다운 프레스를 주면 보드가 이만큼 도는구나. 업다운만 따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기울기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기울기 연습을 하면서 업다운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울기는 하나도 안 주는데 몸만 다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울기와 같이 업다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60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2단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기울기만 가지고 처음에 타는 거예요. 기울기 약간 연습 엄청나게 했죠. 자, 기울기. 하지만 이번에는 기울기를 연습하면서 몸을 약간 굽혀보세요. 다리를 굽혀보세요. 엉덩이 빼지 마시고요. 시선을 가고자 하는 곳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조금씩 다운 프레스 줘볼게요. 다운, 업, 다운. 좀 넓은 데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씩 다운을, 힐사이드부터 시작을 해보죠. 다운을 주는 거예요. 업, 다운. 아까보다 확실히 턴이 코가 짧아졌죠. 기울기만 가지고 탈 때와는 달리
손의 호가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발목을 쓰지 마세요. 자, 다운, 업, 다운, 업. 기울기 같이 주는 겁니다. 다운, 업, 다운. 기울기를 같이 줘야 돼요. 시선, 기울기, 프레스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속도가 나면 날수록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다운에 프레스를 더 줄 수 있어요. 더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가볼게요. 약간 뒤에 찍어보겠습니다. 팁이라면 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뒷발의 무릎을 앞발의 무릎 뒤쪽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접어 넣을 때도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다운힐하다가 생긴 버릇인데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거의 이 다리가 뒷다리가 거의 그 이쪽 앞쪽 다리 뒤쪽에 붙으려고 그러죠. 넓은 다리 나오고 있습니다. 업다운을 빨리 하게 되면 쇼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리듬을 빨리 진행을 하면 쇼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프레스 천천히 업, 천천히 업, 천천히 업, 천천히 업. 이게 빨라지면 쇼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잔망스러운 쇼턴이 되는 겁니다. 잔망스러운. 가능하면 풋브레이크. 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서없이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담고 드리고 싶은 거, 보드 안 타실 때는 족동이든 전동이든 상관없이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뒤집어 놓으세요. 남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보드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동보드나 스케이트보더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아지는 그날까지 저희 스스로 모범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장구 무조건 하시고요. 저 오늘 안 차고 나왔지만 반드시 하세요. 헬멧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만 오늘 말씀드린 영상, 말씀드린 부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데 막 한쪽 다리만 너무 아프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게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없는 데서 가능하면 좀 넓은 공터 같은 데 가셔서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게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앞에 밑에 코멘트로 달아주시고요.
뭐 구독자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잊지 않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음번 또 비디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안녕하시고 또 커뮤니티에서 네이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